오늘은 세균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물입니다. 물은 세균세포질 내의 용매인데요. 용매란 물질을 녹여주는 걸 말하는데, 예를 들어 소금물에서 소금을 녹이는 물은 용매가 되고 물에 녹여지는 소금은 용질이 됩니다. 이 물은 세균 질량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두 번째로 온도인데요. 온도의 최적 온도는 37도로 이 37도에서 세균이 가장 왕성합니다. 이렇게 아래쪽을 보면 사람은 36.5도가 평균 온도잖아요. 여기서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가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열이 나죠? 그래서 한 0.5도 정도 더해져서 세균이 가장 왕성한 거는 37도이다. 외워주시고요. 또 발육 온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온 세균, 차가운 걸 좋아한다고 해서 호냉균이라고 합니다. 이 저온 세균은 0도에서 25도에 존재하는 세균을 말하는데요. 특히 수중 환경에 있는 세균을 말합니다. 물속은 차갑잖아요. 그래서 0도에서 25도인데 이걸 좀 더 쉽게 외우기 위해서 몇 도에 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025 이렇게 하는 거예요. 025, 0도에서 25도, 025죠. 숫자대로 말하면. 근데 이게 차가우니까 0도, 그래서 025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중온 세균을 한번 볼 건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온도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15도에서 45도예요. 대부분의 병원성 세균이 다 이런 데 속하고요. 가장 왕성한 37도도 이 가운데 있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고온 세균입니다. 열을 좋아한다고 해서 호열균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4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 존재해요. 40도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열을 좋아하는 호열균입니다. 이거는 토종 중의 세균이나 온천에서 발견되는 세균이 호열균이에요. 세 번째로 또 산소가 있는데요. 산소의 요구성에 따른 분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호기성균. 좋아할 호감 있다 이런 거에서 호기성은 기체를 좋아하는 세균, 이래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걸 호기성이라고 해요. 호기성 세균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미호기성균. 미가 아주 작은 거, 미생물 할 때 그 미, 아주 작은 걸 말하잖아요. 미호기성 세균은 호기성이긴 한데 아주 적은 양의 산소 농도에서 자라는 균이에요. 그냥 호기성이 아니라 미호기성이라고 하면 아주 적은 양의 산소 농도. 두 번째로 편성 호기성균은 반드시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편식한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걸 안 먹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반드시 편성하면 반드시를 기억해 주시면 편해요. 편성 호기성, 편성 반드시, 호기성 산소를 좋아한다. 반드시 산소를 좋아하는 게 편성 호기성균. 두 번째로 통성 혐기성균은 편성이 반드시였다면 통성은 좀 까다롭지 않은 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산소가 있든 없든 다 상관이 없는 그런 세균을 말합니다. 세균의 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통성 혐기성균이고요. 통성 호기성균이 아니라 통성 혐기성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편성 혐기성균인데요. 편성이 들어가면 아까 반드시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편식하면 막 반드시 편식하는 것처럼 혐기성이라는 거는 기체를 혐오한다. 산소를 혐오하는 거죠. 반드시 산소를 혐오하니까 산소가 있으면 증식을 못하는 걸 편성 혐기성균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이산화탄소도 필요한데요. 이산화탄소는 세균의 증식에는 소량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근데 이 소량의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세균을 호이산화탄소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호자를 붙여서 이산화탄소를 좋아하는 세균, 호이산화탄소성 세균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소 이온 농도도 필요한데요. 영어로 pH라고 하죠. 그래서 잠깐 얘기하면 이거 pH 쓸 때는 P는 소문자, H는 대문자로 쓰는 게 맞습니다. 최적 pH는 중성인데요. 중성은 6.5에서 7.5 정도를 중성이라고 합니다. 기본 상식으로 외워둬도 좋으니까 꼭 외워두세요. pH의 P를 거꾸로 뒤집으면 6 같죠? 그래서 6에서 7이 아니라
P 다음에 H가 있으니까 점 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6.5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6.5에서 7.5가 중성이다. 일부 세균은 산성이나 알칼리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산성을 나타내는 거를 호산성세균,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걸 호염성세균이라고 합니다. 염기성이라고 해서 호염성세균이에요. 호염성세균은 아래에서도 나오니 잘 기억해 주세요. 6번째로 삼투압과 염분 농도도 중요한데요. 세균의 세포질은 일정한 삼투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염성세균은 높은 염 농도에 존재하는 세균이에요. 이 호염성 세균은 위에서 본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세균이죠. 호염성 세균은 나트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서 좀 비슷하게 통성 호염성 세균이라면 이거는 높은 염 농도에서 존재하지만 반드시 나트륨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편성은 반드시가 들어가지만 통성은 반드시가 아니어도 돼요. 좀 더 유한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통성 호염성 세균은 반드시 나트륨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가 바로 바이러스죠. 코로나는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인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때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코로나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성은 핵산으로서 DNA나 RNA를 가지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요.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냐 RNA 바이러스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이 핵산은 캡시드라는 단백질 껍질에 쌓여 있는데요. 이게 단백질이란 것도 기억해 주시고 핵산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도 기억해 주세요. 캡시드입니다. 캡사이신 아니라 캡시드. 그리고 지질 단백질인 외피의 존재 유무. 이게 뭐냐면 외피가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지질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유무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바이러스는 에너지 생산기구도 없고 또 단백질 합성기구도 없어요. 단백질 합성기구라고 하면 초반에 공부했는데 원핵세포에는 리보솜만이 존재한다고 제가 리본을 그려놨었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이 리보솜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생산기구가 없기 때문에 5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직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합니다. 살아있는 세포에 증식해서 기생한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기구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세포 내에서 증식하는 방식은 바이러스의 핵산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증식합니다. 세포 외에서는 바이러스 입자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이때는 대사 활성이 없어요. 4번에서 본 것처럼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이제 우리 세포 내에서 들어와서는 복제 중인 바이러스 핵산 분자로 존재합니다. 아까 증식 방법이 바이러스의 핵산을 복제한다고 했죠. 그래서 세포 내에서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또 바이러스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로 세균 세포질 내 용매로서, 용매는 뭐였죠? 녹여주는 물질, 녹여지는 게 아니라 녹여주는 물질, 세균의 80에서 90%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그러면은 바로 물이죠. 두 번째, 병원균의 최적 온도는 우리 몸이 36.5도인데 거기서 세균이 들어오면 한 0.5도 정도 열이 더 나서 증식 최적의 증식 온도는 37도라고 했죠. 세 번째, 아주 적은 양의 산소 농도에서 자라는 균은 우선 산소 농도가 있어야 된다. 그럼 호기성인데 아주 적은 양이니까 아주 적은 거 그래서 미호기성 균입니다. 저온 세균의 발육 온도는 아까 저온 세균은 어느 정도 자라? 아주 추우니까 025에서 0도에서 25도. 다섯 번째, 세균에게 최적 pH는 중성이죠. 중성이며 중성은 pH의 p를 뒤집으면 6과 비슷하니까 6.5에서 7.5가 중성이다. 여섯 번째, 높은 염 농도에서 존재하는 세균을 호염성 세균이라고 했죠. 호염성 세균은 알칼리성 세균이고요. 요거는 반드시 나트륨이 필요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